제8강 행정행위의 부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붙이는 부관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또는 요건을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부관은 과거부터 사실은 널리 이용이 되어 왔는데 이 부관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관의 한계 부분, 부관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 있는 부관과 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그리고 행정쟁송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관의 종류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부관의 한계 부분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나오십니다. 부관 중에서 특히 기한, 조건, 부담 중에서 부관의 유형 중에 하나인 부담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관의 한계 부분,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십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요. 거기에 부과되는 종된 행정행위다 라고 해서 부대적 규율로 정의가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부관이 다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행정행위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거나 또는 요건을 보충하는 등 부과하거나 또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관을 왜 붙이게 되는 걸까요? 자, 행정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 행정청에게 백화점 건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업용지를 허가해주게 되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허가를 해주는 것 자체가 갑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 발전이나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백화점 허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자인 갑입니다. 따라서 이 백화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나 또는 교통 환경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환경상의 오염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원 녹지시설이 줄어든다거나 이러한 여러가지 공익상의 피해를 함께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 공익상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 사업자에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행정청 입장에서는 갑에게 백화점 건축 허가라는 허가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게 주된 행정행위입니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일부를 기부 체납하게 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토지를 기부 체납하거나 이 도로를 비용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이 백화점 허가라는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된 행정행위입니다. 이 백화점 허가라는 주된 행정행위가 없다면 이 종된 행정행위도 사실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지를 기부 체납하거나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할 수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엄격하게 이게 백화점 건설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요건을 붙여서 유복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을 보다 탄력성 있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요. 행정행위의 부관이 행정 편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백화점 허가라는 것이 물론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허가로 얻을 수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사실은 백화점을 건설하기 전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과도한 토지의 기부 체납을 요구한다거나 과도한 사업 비용을 요구했을 때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이러한 부관에 대해서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정청의 허가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관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관은 일정한
이러한 비례성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부관의 한계 부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관에서의 구별 균형을 잠깐만 보시면요. 법정 부관은 법률에서 부관을 붙이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행정청이 재량을 통해서 재량권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업신고에 유효기간을 붙이는 경우 또는 광업신고에 광업허가의 유효기간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행정행위의 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수정부담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를 보실 텐데요. 이 종류가 사실 중요합니다. 행정행위의 종류 첫 번째는요. 기한입니다. 일정한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계속적 시간을 정하는 기한에 해당합니다. 이 기한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지적 기한으로서 언제부터 허가한다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또는 해제적 기한으로서 언제까지 허가한다라는 개념을 붙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시간에 따라서 시기와 종기가 확실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계속적 시간으로 일정한 부관을 붙이는 경우를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실성,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떠한 부관이 나왔을 때 그 부관이 기한인지 또는 부담인지 또는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어떠한 조건을 이루게 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정지 조건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성취하거나 미이행하게 된다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해제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는 주차장 설치라는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조건에 의해서 여객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차장이 없으면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주차장 설치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조건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보시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부담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행위에 부과해서 자기, 부자기, 급부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허가나 특허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는 것이 부담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백화점 영업 허가를 해주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적으로 어떤 처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어떠한 부담이 붙는 겁니다. 도로 비용을 댄다거나 또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토지를 기부 체납한다거나 하는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 유보되는 경우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회하는 권한을 유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는 경우고요. 수정부담은 사후에 이제 일정한 부담을 둘 수 있도록 유보해 두는 겁니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도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의 대표적인 유형인 부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행위에서의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주된 행정행위로 하고 그에 부과해서 자기나 부자기, 급부 또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허가나 특허와 같은 어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 붙여지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나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점용허가를 내면서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금전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영업허가를 하면서 영업허가에 따르는 주차장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또는 주택사업 계획에 관한 승인을 하면서 승인을 하면서 주택 진입료를 확장하도록 의무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보면 아시겠지만 특정한 허가를 하는데 그 허가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비용,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당사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도 전혀 이제 행정청이 허가를 하면서 전혀 다른 그 관련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지울 수는 없고요. 그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그에 그에 붙은 부관이 과도한 부관을 붙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부관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자,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있는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도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화점 영업 허가를 하면서 주차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면 백화점 영업 허가가 무효가 된다면 이 주차시설 설치 의무 자체도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협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갑에게 일정한 영업허가를 해주면서 그 영업허가에 따른 부관을 예를 들면 토지의 기부 체납 같은 것들을 행정청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협약 형식으로 양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은 협약의 형태로 협상을 충분히 하고 협약의 형태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담은 대표적인 행정행위의 부관 형태인데요. 앞서 배우셨던 조건과 일정 약간의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요. 조건의 성취나 또는 미성취를 이유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담은요. 조건의 성취와는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 허가를 해주는 그 주된 행정행위에 따라서 붙는 종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의 영업허가와 함께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만 행정청이 이 주된 행정행위나 또는 종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 부담은 독립해서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독립하여 행정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우리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즉, 종된 행정행위이지만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잠깐 보시면요. 수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부담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재량을 통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협약을 통해서도 협약 형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우셨던 부담의 특징입니다. 자, 이 부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회권의 유보인데요. 철회권의 유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유보해 두는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갑에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하면서 이 숙박업 장소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 두는 겁니다. 사실은 불법적 목적으로 숙박업 장소를 이용하면 당연히 행정청은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철회권이 유보되지 않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철회될 수 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회권을 유보해 둠으로써 상대방에게 철회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공익 목적의 실현과 장래의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이 철회권의 유보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자, 철회권의 유보의 개념을 잠시 보시면 주된 행정행위를
행위를 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행정청이 허가를 하면서 특정한 사유를 붙이는 겁니다. 이 행위만은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다른 요건을 붙여서 금지하고 그 경우에는 철회까지 할 수 있음을 규정을 미리 해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판례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에도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후 부담의 유보입니다. 사후 변경의 유보입니다. 이거는요, 행정청이 허가를 하면서 부담을 지우게 되는데, 부담이나 또는 부관을 붙이게 되는데, 이 부관을 지금 현재는 안 붙이지만 나중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거나, 또는 현재는 EA라는 형태의 부관을 붙이지만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형태의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사후에 부담을 지우는 거죠. 자, 이러한 사후의 부담은 사후 변경의 유보, 부담권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 변경의 유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부관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자, 다음으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를 보시겠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주된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 일반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영업을 허가를 해주면서 다만 매일 영업할 수 없고 격일제로 영업하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허가 자체는 해주지만 약간의 제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용 권한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도 판례에서는 부관이라고 보아서 부관성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령 자체가 인정한 일반적인 효과를 행정청이 일부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설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른바 수정부담입니다. 수정부담은요, 행정청이 상대방이 신청한 행정행위를 발령은 했지만 그 행정행위에 부과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행정행위를 발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행정청에게 A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B국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 허가를 허가하는 것과 같이 조금 다른 형태의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4층 건물에 대한 건축 신청을 했는데 3층 건물에 대한 허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